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좀 힘들죠? 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침 시간에 투분의 어떤 부지런함이 희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그 얘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어제 이런 말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일러가 있다. 그런데 보일러의 역할 자체가 온수나 증기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다 보니까 원리나 구조에 따라서 이 보일러의 무엇을 형식을 나눌 수 없죠. 형식이라는 얘기는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가라는 물어봐야 돼요. 보일러의 종류를 봐야 하는데 이 종류를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나온 것 어떤 재질? 원통 구조 보일러가 되지 않을까. 이 원통 구조 보일러를 보게 되면 항상 원통 안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열을 전달할 목적으로 뭘 설치한다? 노통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노통 보일러는 어떤 구조의 보일러다? 원통 구조의 보일러다. 그리고 노통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는다? 연관을 집어넣어도 원통 구조의 보일러가 된다. 이것도 이 안에다가 노통과 연관을 다 포함할 수 있잖아요. 무슨 보일러가 되죠? 그 얘기는 어떤 거? 노통, 연관식 보일러가 되겠죠. 이런 노통, 연관식 보일러, 그 다음에 연관 보일러. 노통 보일러는 전체 구조가 이 원통이라는 본체 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보일러의 역할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거니까 무엇을 발생한다? 열을 발생하는 거죠. 이 열이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될 텐데 에너지 중에서 어떤 에너지? 온수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증기를 만들어내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 안에서 원통이랑 본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노통이 하나 있으면 뭐 코니시 보일러, 두 개 있으면 랭카샤 보일러, 그죠? 이런 것들처럼 노통 연관, 노통 연관 보일러는 어떤 구조 형태가 된다? 원통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이 원통 구조 보일러 형태를 가지고 일을 시켜봤더니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고압을 만들 수가 없어서 압력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압력이 낮다는 말은 끓는 점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고온수를 만들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고온수가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의 낮은 압력이니까 많은 증기를 만들어낼까요? 만들지 못할까요? 만들지 못해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소용량, 소유량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를 가지고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의 열적인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뭘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원통 구조가 아니라 무슨 보일러? 수관식 보일러를 만들게 됩니다. 수관형 보일러 형태는요, 원통 구조 다음에 만들어진 보일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관 보일러 안에 형태가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강제 자연, 어떤 거? 자연 순환식 수관 보일러. 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 순환 방식의 수관형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름이 좀 외래어예요. 어떤 거? 뭐 다부코 보일러 기억나세요? 다부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스네기치 보일러. 스네기치 보일러 또는 또 무슨 보일러? 타쿠마 보일러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다부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수관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라고요? 자연적인 수관 방식이에요. 그러면 암만 해도 흐름이 좀 불량하잖아. 흐름을 양호하게 만들려고 해서 얘는 수관이 갖고 있는 경사 각도를 몇 도로 잡았다? 15도 정도 각도를 잡아내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네기치는 좀 더 잘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관의 경사 각도를 얘보다 크게 잡을 때는 거예요. 몇 도로 크게 잡니다? 3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끔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경사 각도에서 가장 각도가 큽니다. 몇 도 이상이? 45도 정도의 수관의 각도를 가지고 자연적인 순환 자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밀도나
비중차를 통해서 순환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수관종, 자연순환식 수관번호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15도나 30도나 45도라는 의미는 이론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연순환은 드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쪽에 드럼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드럼이 하나 있잖아. 맞습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 드럼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봐요? 이렇게 만들어서 직관수관을 어느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준다고 한다면 이 각도가 잡힌다 잡히겠죠. 이 각도가 15도가 된다고 한다면 뭐냐? 방폭이. 이 각 자체가 30도가 된다고 한다면 쓰는 기지가 되고 이 각도가 45도 이상의 급경사라고 한다면 따끔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얘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래야 하는가? 기계를 쓰지 않는 밀도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밀도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순환이 불량해진다. 이걸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수단 내부에다가 뭘 줘야 되죠? 흐름을 줄 수 있는 어떤 거, 기울기, 각도를 주게 되는데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다극폭 보일러,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스넥즈 보일러,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따뜻한 보일러를 뭐한다? 구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쓰다 보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밀도차가 없어져요. 밀도차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자연적 순환이 생기나 안 생기나? 안 생기기 때문에 뭘 만들었다? 자연을 극복할 목적으로 모든 방식, 강제 순환식 수관보를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강제 순환 수관보는요, 밀도나 비중차가 아니라 누구의 도를 받는다는 얘기다? 펌프. 펌프라고 하는 기계 장치의 도를 받는 거죠. 이 펌프는 동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뭐에 관계가 없다. 밀도나 비중차가 작아져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수관 자체에 뭐가 없어도 직관이나 경사각도가 없는 어떤 형태가 되는 간에 지속적인 순환을 가해주겠죠. 그런 의미 때문에 뭘 만들었다? 강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 순환 수관본 이름이 이게 또 라몬트 보로라는 게 있다. 무슨 보로? 라몬트. 페록스 보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무슨 보로? 라몬트. 요 라몬트 하게 되면 생각나는 말 있죠. 오렌지 뭐 있다? 오렌지? 델몬트. 그쪽이 되고 여기 페록스 하게 되면 생각나는 말 있죠. 사무기 만드는 데서 어떤 거? 제록스. 맞나요? 이것처럼 라몬트나 페록스 형태는 무엇을 사용하는? 펌프를 사용하는 강제순환 방식인데요. 특징은 바로 뭐냐면 출구 쪽에 뭘 갖고 있다? 노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즐의 역할은 압력과 속도를 병행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걸 썼잖아요. 얘가 있기 때문에 노즐을 거치면서 뭐가 된다?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얘가 있기 때문에 노즐을 거치면서 압력의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자연순환 방식을 이겨내고 지속적인 순환을 주는 방식은 펌프를 사용한 어떤 방식이다? 강제순환식이 되겠죠. 이때 노즐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볼로라고? 라몬트, 베록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강제순환 볼로 중에서 노즐이 없는 게 있어. 바로 뭐냐면 아예 뭐가 있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형식은 뭘 사용한다고? 강제순환 볼로인데요. 이런 볼로. 여기 관류 볼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네. 이 관류 볼로는 형식상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강제순환 볼로란 말이야. 강제순환 볼로이긴 한데 뭐가 없다는 얘기죠? 드럼이 있다 없다? 드럼이 없어. 드럼 자체가 없는 상태, 드럼이 없는 상태에서 드럼에다가 연결된 수관을 가지고 가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얘는요, 노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노즐이 없는 대신에 바로 뭐다? 관류볼로는 뭐가 없다는 얘기는 나는 뭐가 없다? 드럼이 없어요. 드럼 자체가 없어서 뭐가 쉽게 만들어진다? 얘는 아주 쉽게 고압이 만들어지고 아주 쉽게 뭐가 되죠? 대용량의 전기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드럼이 없으면서 강제순환 방식을 쓰고 있으면서 수반의 구조를 갖고 있는 볼로 중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다? 관류볼로가 되는 겁니다. 관류볼로에는 노즐이 없는 대신에 얘는 뭐가 없다? 바로 드럼도 없다는 얘기죠. 드럼이 없기 때문에 수반을 직접 가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관류는 어느 보일러가 된다? 수관식이죠.
이 수간볼로 중에서 순환 방식은 자연이다 강제다 강제 순환 방식이죠. 왜? 뭘 사용하니까 이제 범프가 있다 없다? 있어요. 범프가 존재하고 드럼이 없는 구조의 관리볼로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압력이 높아서 어디에 사용한다는 얘기가 바로 어디에? 어디? 보일러 중에 어떤 보일러? 발전소와 같은 대용량 발전소 전용의 보일러가 됩니다. 이때 발전소에서는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들었을 때 증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게 되면 터빈이 돌아가면서 뭐가 생긴다? 전기 생기잖아. 이 전기가 생기면 만들 정도로 강한 뭐가 필요하다?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발전소에서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압력이 엄청 높아야 된단 말이야. 이 압력이 높아진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과 전기의 경계라고 해서 무슨 말을 쓰게 된다? 바로 임계점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뭐라고 한다? 임계점. 이런 임계점을 넘었을 정도에 뭐라고 하냐면 앞에 초자를 붙여서 뭐라고 한다? 초임계 압력 뭐라고 한다? 보일러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발전소 전용의 관리보일러입니다. 어느 정도의 임계 압력이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죠, 여기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보일러는 도대체 고압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을 얘기하느냐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라몬트 보일러나 페록스, 바브콕 스네기지는 이 정도 압력을 높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을 갖다 뭐로 바꾼다? 전기로 바꾸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전기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렇게 물질의 상태 곡선이 돼요. 자, 무슨 곡선이다? 상태 곡선인데 요선 보이세요? 요선. 이 선 보이세요? 보입니까? 요 두 개 선인데 이 두 개 선의 가장 절반이죠, 절반. 얘를 싹 나눕니다. 나누면 여기서 반, 여기서 반이잖아. 요 반인데 여기 어느 부분? 요 꼭대기 정점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 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최고 정점이에요. 얘가 바로 뭐다? 임계점이라는 말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쓴다고요? 임계점. 자, 임계점이라는 얘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최고의 정점이 어디다 바로 임계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물질의 상태를 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선은요, 포와 X선입니다. 무슨 선이라고요? 바로 액. 액이라는 얘기는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0이니까 어느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액 있는 쪽으로 압력과 온도가 가해지게 되면 얘가 뭐로 바뀐다? 액, 물로 바뀐다는 얘기야. 반대로 임계점을 기준으로 여기 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압력을 높이고 열을 가하면 어디로 간다? 이리로 가겠죠. 이리로 가서 어디에 도착한다? 여기 다음 여기 뭐가 된다? 얘는 X선이 아니라 포화 증기선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 시작을 해서 압력을 높여버리게 되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증기가 된다는 얘기고 아니죠. 물이 된다는 얘기고 온도를 높여버리면 뭐가 된다? 증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선은 무엇과 무엇을 결정하는 물과 전기를 결정하는 전기점이기 때문에 천재는 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전기다 아니다? 아니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한 임계점에서는요 물과 전기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은 0이니까 물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니까 물과 전기가 구별된다 안 된다? 구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0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점이니까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일로 가느냐 일로 갔다 틀려진 거니까요. 당연히 뭐가 될까? 물과 전기가 구별되지 않는다? 안 됩니다. 그러면 물과 전기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네. 물도 아니고 전기가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 마치 이 안에는 마치 뭐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안개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안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인 것 같기도 하고 전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물이라고 전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뭐라고 한다? 오리무중이라고 해서 그죠? 안개처럼 무엇인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 안개라는 것은 어떤 것도 자기 내용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물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개처럼 생기는 부분 안에서 물과 전기가 섞여 있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섞여 있다고 한다면 물이 높은 데 있을까요?
증기가 높은 데 있을까? 증기가 높은 데 있다는 얘기는 이쪽은 어디에 가깝다는 얘기야? 증기불에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증기는 열을 가했을 때 증발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자, 물은 열을 가하면 증기로 바뀌면서 증발이 되지만 증기 자체는 이미 증기가 돼 있잖아. 이미 증기가 돼 있으면 열을 가하면요 뭐가 된다?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온도만 높아질 뿐이니까 증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어디에 임계점에서는 뭐가 되지 않는다? 증발이 되는 이유는 임계점에서 무슨 부로 봐야 된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증기 쪽으로 봐야 하는데 증기라고 하는 것은 증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물질이니까 바로 임계점은요 증발이 되지 않아서 증발 장렬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얼마가 돼야 된다? 없으니까 0이죠. 근데 0이라는 것은 잠열이니까 잠열이 0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 왜? 잠열이라는 얘기는 물질에 따른 기준에 따른 단위가 붙어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계점에서의 증발 잠열은 0이 아니라 0 킬로칼로리 뭐가 된다? 킬로그램이 됩니다. 1kg당에 0kcal니까 잠열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얘가 없다는 얘기는 증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라고 한다면? 임계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임계점은 증발이 없으면서 증발 잠열이 0인 상태다. 항상 0이 기준이라는 얘기야. 그럼 0에서 열을 가할 때가 있고 열을 빼앗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열을 가하게 되면 증기로 될 것이고요. 열을 빼앗게 되면 뭐가 된다? 액이 되겠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뭐 해보냐면 임계점에서 뭐다? 임계 압력을 최대로 높아왔어. 물에다가 물을 여기다 적용을 해봤더니 이 물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변수가 있대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임계점에 있어서의 온도가 나와야 합니다. 물의 임계 온도. 자, 그리고 물을 임계 온도로 만들려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다? 임계점에 있어서의 압력이라고 해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이라는 단위가 있어야 된답니다. 임계 온도와 압력은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두 가지 변수가 되거든요. 자, 여기를 볼게요. 물을 갖다가 임계 온도까지 높여버리죠, 여러분들. 다른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원래 물은 몇 도에서 시작한다? 0도로 시작합니다. 0도에서 열을 계속 가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온도가 높아져서 100도가 되잖아요, 대기압에서는. 대기압에서 100도가 된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이제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니죠.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진다, 안 높아지죠? 안 높아지면서 증기로 바꿔버리잖아.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임계점에서 압력을, 물의 압력을 가해보니까 이 물의 임계 압력이 몇 기압이다, 여러분들? 225기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된다? 대기압의 200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의 압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을 갖다가 100도씨짜리가 아니라 몇 도로 만들 수 있다? 374.15도씨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374.15도씨라고 하는 물의 온도를 대기압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다? 압력을 높여야 하는데 압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누가 필요하다? 보일러가 필요하다. 그 보일러 중에서도요, 원통 구조 보일러가 아니라 수관형 보일러가 아니라 수관 중에서도 자연이 아니고 강제 수관중 누가 된다? 얘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임계점을 뭐 한다고요?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초고압의 고압력 보일러가 뭐가 된다? 잔류 보일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의 온도를 300도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보일러는요 압력을 높여야 한다. 그 최소 압력이 얼마 된다?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보일러는 선전하는 보일러 이거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일러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압력을 얼마까지 높일 수 있다? 여기까지 높여서 얼마의 물을 얻을 수 있다? 300도 이상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이 뭐냐면 관료 보일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고압용의 보일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임계점을 초과하니까 무슨 압력? 임계압력 보일러야. 그럼 우리 기억 속에 뭐가 필요하다? 물의 임계 온도가 압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임계 온도 상태, 물의 온도를 100도, 200도, 300도 높이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보일러는 이 고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물의 온도가 이 정도까지 간다 못 간다? 못 가서 우리가 쓰고 있는 고온수의 온도도요 100도에서 150도 정도밖에 되질 않아.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으로 막 200도, 300도 막 높이려고 한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나는 게 있죠. 압력과 물의 온도는, 압력과 온도는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야. 압력이 높아질수록 물의 온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높아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잘 봐봐요. 여기가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기체가 있는데 이런 기체 자체가 압력을 싹 가하게 되면 얘가 들러붙겠죠. 들러붙으면서 뭐가 된다? 응축이 될 거란 말이야. 응축 자체가 된다는 얘기는 분자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들러붙어서 열을 빼앗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열을 빼앗기잖아요. 자, 무슨 의미냐면 기체 상태가 있을 때 기체에다가 압력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렇지. 기체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요 뭐가 된다? 액이 되거든요. 물이 되면 뭐가 된다?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이번에는 액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액체에다 압력을 가하면 얘가 기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꽉 막고 있으니까. 기체에다가 아니라 물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이 물에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얘가 기체가 되진 않잖아.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압력이 가해지는 만큼 일적인 에너지가 쌓이기 때문에 액에다가 물에다가 압력을 가하잖아요. 얘는 뭐가 된다? 점점점 분자가 가까워지면서 멀어지면서가 아니라 가까워지면서 온도가 뜨거워진단 말이야. 뜨거워져서요 고온수를 얻으려고 한다면 압력을 높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압력을 높이면서 고온수를 만드는 장치가 열기가 아니라는 보일러라고 한다면 보일러의 조건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용량이 크고 또 하나는 온수의 온도를 높이게 만들고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어떤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고압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점은 고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압의 소용량 보일러가 되는 거고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수관을 만들고 수관은 원통 구조보다 훨씬 더 높은 압력의 온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보일러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관류 보일러라고 한다면 아예 몇 도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거 이상의 온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인기 압력의 보일러로서 어디 많이 쓰인다? 발전소에 쓰이는 보일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있죠. 임계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맞죠? 임계점이라는 얘기는 딱 물과 증기의 중간이야. 중간인데요. 아래 지점이 아니라 정점이야. 최고 정점이니까 이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얘가 항상 뭐다?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0이에요. 이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증기가 되어버리고요. 이 상태에서 열을 빼앗으면 물이 되어버리고요. 이 상태에서 압력이 떨어지면 증기가 되어버리고요. 이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면 물이 되어버리는데 내가 원하는 온수의 온도가 이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압력을? 225기압의 압력을 가져야 하는 얘기예요. 이걸 만들 수 있는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흔히 얘기하는 어떤 보일러만이 가능하다? 얘만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하나 있잖아요. 이거죠 이거. 여러 가지 보일러의 이름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보일러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보일러? 맞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관류 보일러의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관류 보일러가 우리가 만들어진 보일러가 아니다 보니까 이름들이 다 뭐다? 생소하죠. 자, 생소한 관류 보일러 종류 한번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 관류 보일러 누가 있죠? 벤슨 보일러. 자, 벤슨 보일러는 임계점 이상을 초과하는 초임계 압력의 관류 보일러 종류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된다? 술처 보일러. 이 술처 보일러도 관류 보일러 종류가 되고, 세 번째 뭐가 된다? 람진 보일러. 그리고 네 번째 뭐가 된다? 엠모스 보일러. 자, 여기서 말하는 엠모스 보일러나 람진 보일러나 술처 보일러나 벤슨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라고 여러분들? 관류 보일러인데 이 관류 보일러는 압력을 어디를 초과한다? 임계점을 초과하니까 최소한 압력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225기압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이 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생겼어. 그러면 물의 온도를 100도 이상
이상 만들려고 한다면 모두 압력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높이면서 뭐가 필요하다? 엄청난 고압력 설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압력을 높이지 않으면서 고온을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서 압력을 높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고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말이 뭐냐면 관리보일러가 엄청난 물의 온도를 얼마 정도 300도를 만들기 위해서 225kg를 가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이죠. 나는 무슨 상태에서라도 저압의 조건에서 어느 상태에서 저압에서 무엇을 얻고 싶다는 얘기가 200도, 300도에 무엇을 갖다가 고온수를 얻고 싶어. 저압에서 무엇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온수를 얻고 싶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어떤 거 그냥 뭐 대기압 상태에서 1기압 상태에서 몇 도 정도를 한 200도 정도의 온도를 얻고 싶어요. 이거 대기압에서 된다 안 된다? 대기압에서는 200도의 물의 온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대기압에서 이 정도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수백 기압의 압력을 가해서 이 온도를 몇 도로 만들 거야? 300도로 만들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낮은 압력에서는 고온수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죠 여러분들?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 어느 경우에? 압력을 가해서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낮은 압력에서 대기압이 2배 정도에서 300도, 200도 정도의 고온수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형식의 보일러가 필요했어요. 그 또 다른 형식의 보일러 우리 뭐라고 하냐면 특수 보일러 중에서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름하여 어떤 거? 특수 열매체 보일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보일러? 특수 열매체 보일러가 있다. 읽어볼게. 무슨 보일러? 특수 열매체 맞습니다. 물은요? 여기를 보면 물은 몇 도가 되려고 한다면 374.15도가 되려고 한다면 압력이 얼마가 필요하다? 225kg이 필요한데 이 설비는 압력을 높일 수가 없어. 압력을 높일 수가 없는데 고온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뭘 쓸 수가 없다?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특수열매체라는 얘기는 무엇 대신에? 물 대신에 다른 걸 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 물 대신에 쓰이는 유치 이름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뭐냐면 수은을 사용하는 수. 수은은요 뭐가 없어도 압력이 높지 않아도 고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다우섬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다우섬이라는 특수 매체는요 대기압 이상 1에서 2기압 정도의 압력만 있어도 300도가 돼요, 물의 온도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빌섬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2기압만 가해도요 200도 이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다? 물 대신에 뭘 사용한다고요? 수은을 쓰는 거야. 물 대신에 무엇을 쓴다고요? 다우섬을 쓰는 거야. 물 대신에 뭘 쓴다? 모빌섬을 쓰는데 이 세 가지 유치의 공통점은 어떤 거다?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낮은 압력에서도 뭐가 된다? 고온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몇 기압이 되지 않아도 225기압이 되지 않아도 300도를 만들 수 있다. 어느 정도 압력에서 1기압 정도의 압력에서 200도, 300도까지 온수 온도를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바로 얘네들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다르다는 얘기다? 물과 다르죠. 물은요 이 정도 조건이 갖는 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니까 이놈의 특징을 잡아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특수열매체 보일러는 무슨 압력에서 저압에서 쉽게 뭐가 된다 바로 고온을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대강 여기서 저압에서 고온을 만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저압이냐라고 한다면 이 다우섬은 2기압 정도가 되면요 300도 정도가 돼요. 몇 도 정도가 된다? 300도야. 물론 이것은 물의 온도가 아니라 다우섬액의 온도가 되겠지. 얘는 물의 온도가 아니라 수온의 온도가 되겠지. 얘는 물의 온도가 아니라 모빌섬 자체의 온도가 되니까 이 모빌섬과 다우섬과 수온을 300도로 만들어서 열을 전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특수열매체는 낮은 압력에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고온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대기압에서는 안 된단 말이야. 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 관류보일러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 요 수은은 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되지 않는다? 물은 얼어버리지만 특수열매체 보일러는 뭐가 되지 않는다? 공결이 되지 않아요.
얼어버리는 동결의 우려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동결의 우려가 없으면서 낮은 압력에서 뭐가 된다? 쉽게 고온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또 어떤 거 특수열매체가 순이잖아. 순. 이거 몸에 좋아 나빠? 나빠요. 나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있다 없다? 인체 자체 유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볼로를 운영할 때 얘가 흘러 넘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바로 특수열매체 구조는 무슨 구조가 된다고요? 개방형 구조가 아니라 무슨 구조? 밀폐계로 만듭니다. 밀폐계로 만들어지고 겨울철에 동결의 우려가 없으면서 낮은 압력에서도 고온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과 다른 또 다른 매체가 있다. 이런 매체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특수열매체 볼로 관련해서요. 수은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수은 특수열매체 볼로, 다우섬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다우섬 특수열매체 볼로, 모빌섬을 쓴다고 한다면 모빌섬 특수열매체 볼을 만들었다. 공통점은 얼지 않으면서 낮은 압력에서도 고온이 쉽게 된다. 자, 예를 들어 본다고 한다면 다우섬은 몇 기압에서 2기압에서 몇 도가 된다? 300도가 될 정도로 낮은 압력에서 쉽게 뭘 할 수 있다고요? 고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물과 다른 또 다른 유체의 볼로가 무슨 볼로가? 특수열매체 볼로가 됩니다. 종류는 누가 있다고요? 수, 또 다우섬, 또 모빌섬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쓴다고 한다면 파넬크로렉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파넬크로렉. 뭐 이런 것들 자체는 낮은 압력에서도 고온을 얻게 만들어내는 특수열매체 볼로가 됩니다. 결국은 관류볼로는요, 고온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 압력의 정도가 임계점을 초과할 정도의 초고압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초고압이라는 의미는 위험이 있다 없다?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특수 목적에 따라서 무엇을 갖다가 낮은 압력에서도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뭘 버려라? 물을 버리는 거지. 물 대신에 뭘 쓴다고요? 수은을 선택하세요. 물 대신에 무엇을 갖다가 다우섬을, 물 대신에 모빌섬을 써서 아주 작은 압력에서 쉽게 고온을 만들어내고 겨울철에 어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동결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 네 가지의 모든 유체는 해가 있어서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넘쳐나고 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어떤 계가 돼야 한다? 밀폐계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만드신 게 바로 뭐냐면 특수열매체 볼로예요. 자, 이런 특수열매체가 저압이고 관류볼로가 고압이라는 얘기잖아. 이 압력이 높고 낮고를 결정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임계점의 개념이죠. 임계점은요 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물의 임계점은 얼마다? 225기압의 압력이야. 그 큰 압력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면 뭘 써야 되는 얘기죠? 얘를 써야 되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바로 만든 건 이번에는 특수열매체 볼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볼로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론도 특수볼로도 있죠. 어떤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강철제 볼로 아닙니까? 강철. 이 강철제 볼로 같은 경우에는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강도가 세요. 하지만 강철은 물이 닿거나 열을 받으면 녹이 슬죠, 여러분들. 녹이 슬어서 강철 재질을 대면 또 다른 재질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철광석에서 뽑아냈지만 누가 나온다? 바로 선철. 어떤 볼로? 주철제 볼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주철제 볼로와 강철제 볼로는 어떤 특성이다? 재질상의 차이점으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누가 더 강해 보여? 주철이 강합니까? 강철이 강합니까? 강철 강하죠, 당연히. 강해. 그런데 주철을 보고 강철을 비교하면 누가 더 부식을 잘 이겨내? 주철. 왜? 이거 모르면 우리 집에서 가마솥에 썼기 때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강철제와 비교된 주철제 볼의 특징을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철은 주로 뭐로 만들었다? 바로 무쇠에서 쏠려있다. 무쇠. 그럼 이 무쇠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 우리가 가마솥을 만들었는데 이 가마솥에서 밥도 해먹고 가마솥 안에서 감자도 쪄먹고 가마솥 안에서 물도 끓였기 때문에요. 아마 이 추철이라는 무쇠는 가마솥 두꺼운 재질은요 어떤 성질이 있다? 당연하죠. 부식을 이겨내는 뭐가 크다는 게 바로 내식성이 큽니다. 자, 내식성이라는 얘기는 부식을 견디는 성질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가마솥은요, 열을 가하는데 열이 잘 받는다 안 받는다? 잘 받아요. 뭐가 크다는 얘기는 또 내열성이 뛰어납니다. 내열성이 크고 내식성이 크기 때문에 부식을 잘 견뎌내고 열을 잘 받기 때문에 보일러에서 열을 전달하는 전열력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재질이 바로 뭐다?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썼다 안 썼다? 썼어요. 쓰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생겼어. 어떤 문제점이냐면 주철은 제대사 충격치가 크다 작다? 작아. 충격치가 작다는 얘기는 작은 충격에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주철제를 쓴다고 한다면 하나의 단점이 생겼습니다. 온수든 전기든 간에 고압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얘는요 뭐가 작아서 충격이 약해서 충격치가 작다라는 얘기는 충격이 약하다는 뜻이야. 약하기 때문에 어디 쓸 수가 없다. 고압을 쓸 수가 없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저항력이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지금 온수보일러로 한다면 무슨 보일러? 온수보일러의 재질이 주철이라고 한다. 이 온수보일러를 가지고는 300도, 200도 온수 만들자 못 만든다? 못 만들죠. 왜 그러냐면 이 압력이 200기압 이상이 돼야만이 온도가 높아지는데 얘를 가지고는 압력을 높일 수가 없으니까 온수를 만들 수가 없지 당연히. 그건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한류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얘기가 될 것이고 또 세 번째 충격치가 작아서 저압력이고 내식성과 내열성이 큰데요. 이 주철제 보일러는요 바로 보자 그러면 어떤 거? 모듈식이야. 무슨 식이다 바로 모듈. 무슨 식? 모듈식. 이 모듈이라는 게 바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떤 거? 조립식 방식이라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전열면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섹션을 모듈 방식으로 만들어서 섹션의 무엇을 가지고 증감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쉽게 늘렸다 빼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섹션 자체가 전열면이라고 한다면 전열면의 증감이 용이하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가 본래 무엇을 용량이라는 것을 뭐 할 수가 있다?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주철의 좋은 점은 섹션이라는 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모듈이라는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다. 모듈 방식이니까 뺄 수도 있고 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서 얼마든지 그 상태에 맞는 무엇을 갖다가 용량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절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하고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여름철에는 이 섹션 수를 줄이는 거죠. 겨울철에는 섹션을 늘리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온수가 많이 필요하면 섹션을 늘려버리고 온수가 적게 필요하면 섹션을 줄여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난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이거죠. 무엇의 증감을 통해서? 섹션의 증감을 통해서 무엇을 갖다가 용량을 증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섹션의 증감을 통해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섹션이라는 쪽의 구조가 어떤 방식이라고 하도 모듈식이야. 이 모듈이라는 얘기는 우리 뭐다? 조립식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모듈 주택 같은 거 야채로 그냥 갖다 붙여서 조립하는 거 있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냐면 조립 방법이 좌우 조립이 가능하대요. 모듈이니까 전후 조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후에서 조립되고 좌우에서 조립될 또는 맞세움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맞세워서 조립하거나 전후에서 조립하거나 좌우에서 조립한다는 얘기는 어떤 방식이다? 자, 앞뒤에 공간이 없어도 가능하죠. 왜? 좌우에서 뭐가 가능하니까? 조립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전후 좌우에 공간이 없지만 앞에 뒤에서 조립이 되는 안 된다.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죠. 그 다음에 좌우의 공간도 없고요. 저우능의 공간도 없어요. 전부다 맞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무슨 방식이 있다? 조립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전형적인 무엇을 얘기한다? 모듈을 의미한다는 얘기고 이런 구조 자체가 되기 때문에 설치 장소가 좁아도 면적이 좁아도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다. 시공하고 시공된 상태에서 섹션을 늘리고 줄이고 얘를 늘리고 줄여서 용량을 조절하고 거기에다가 내식성과 내열성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강철에 비견되는 재질이 바로 뭐가 된다? 주철이다. 자, 뭐만 뺀다고 한다면 충격이 약하다는 단점만 뺀다고 한다면 물을 다루고 증기를 다루는 재질로서는요 얘가 가장 뛰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건 어디죠? 주철제 보일러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통 구조 보일러, 수관형 보일러, 그 다음에 수관 중에서도 강제수관 방식의 관류 보일러, 관류 보일러가 엄청난 고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압력에서도 고온을 얻는 특수 열매체 보일러, 그리고 강철에 비교된 추초를 갖고 있는 추초체 보일러, 이런 보일러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또 보일러가 하나 있죠. 뭐다?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죠. 뭐냐면 다른 말보다도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보일러 중에서 간접 무슨 보일러? 가열 보일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간접 가열 보일러라는 얘기는 열을 가하는데 직접적인 열이 아니라 무슨 열을 가한다? 간접 열을 가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안에 여기 안에 이 안에 이렇게 뭐가 있다. 이 안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가 이 물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 물을 써야 되는데 이 물의 온수를 만들어야 돼요. 온수를 만들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불을 가하잖아요. 보일러. 떼잖아요. 이렇게 불을 직접 떼게 되면 직접 가열 방식이잖아. 그럼 많이 어떻게 할수있다? 이놈에다가 이렇게 뭘 만들어? 관을 만들어서 뭐가 된다? 작은 압력에서 쉽게 고온수가 무엇을 한다고요? 모빌섬을 이 안에 통과시킨다. 뭘 통과시킨다고요? 모빌섬. 근데 이 모빌섬이 뭐죠? 일반의 특수야. 특수 열매체 모르란 말이야. 특수 앱이기 때문에 얘는 보다 쉽게 300도가 되기 때문에 이 300도의 모빌섬을 배관을 거치게 만들죠. 거치게 만들면 바깥에 있는 물은 온도가 낮겠죠, 여러분들. 온도가 낮아서 물은 모빌섬과 열을 주고받는 거야. 열을 주고받아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물의 온도가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된다, 안 된다? 되겠죠, 여러분들. 됐다고 한다면 이 물을 가열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가열하는 방식이 직접 불을 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유체 열을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거니까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이죠. 이때 바로 만약에 여기서 모빌섬과 같은 뭘 썼다고 한다면 특수 매체를 썼다고 한다면 얘가 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 안 되니까 무슨 구조? 해구조가 돼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리고 얘는요 고압을 걸지 않아도 쉽게 300도가 되니까 여기가 10도에 무르면 얼마든지 200도로 만들 수 있죠. 평균으로 되는 거니까. 이런 목적 자체가 돼서 간접 가열 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직접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유체를 간접적으로 접촉시켜서 온도를 높이는 구조가 된다. 이때 종류가 두 가지. 어떤 거? 반드시 이름을 알아야 된다. 어떤 거? 슈미트 보일러. 이거는 레플러 보일러라고 해서 이 레플러 보일러나 슈미트 보일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방식이라고요? 간접 가열 방식의 보일러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어떤 의미다? 맞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 안으로 물을 집어넣은 물의 온도가 300도 정도의 물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300도 정도의 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아주 고압의 관유보일러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나요? 네. 그런데 낮은 압력에서도 쉽게 뭘 만들려고 한다면 고온수를 만들려고 한다면 특수 열매체 쓰면 되잖아. 이 특수 열매체를 어디로 전달한다? 물과 만나게 만드는 거지. 물과 만나게 만들어서 열을 주고받으면 이 물이 온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온수는 직접 열을 가한 게 아니라 열매체 열을 간접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런 구조가 뭐가 된다? 간접 가열식 보일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누구 있다고요? 슈미트 보일러. 무슨 보일러? 레플러 보일러. 슈미트하고 레플러는 간접 가열 방식 보일러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좌우섭이든 수울이든 간에 인체가 있어서 이 열을 간접으로 전달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약간의 누설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특수 열매체 보일러의 가장 특징 중 하나는 반드시 구조 자체가 어떤 구조? 해구조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것 때문이야. 그 안에는 이걸 갖고 목욕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열을 가지고 물을 깊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물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강바닥인데 얘 난방을 해서 뭘 깔아요? 이렇게 난방 배관을 깔아요. 맞나요? 갑니다. 깔아서 일반적인 난방은 이 안에다 온수를 보내잖아요. 근데 특수 열매체 보일러는 온수를 보내는 게 아니야. 뭘 보낸다는 게 나중에 오는 거? 누굴 보낸다? 수은이나 다우섬이나 모빌섬을 보내는 거지.
수은과 다우선과 모비선을 보내면 얘 온도가 300도 높잖아요. 얘가 통과되면 난방이 된다 안 된다?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구멍이 빡 났다라고 한다면 세면은 뭐가 새는 거죠? 얘가 새는 거잖아. 해가 있다 없다? 있어서 반드시 난방을 쓰든 급탕을 하든 간에 특수 열매 지구는 절대로 새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더 뭐가 필요하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걸 다뤄본 사람, 이걸 써본 사람들 위주로 경력자 위주로 뭐 한다 바로 이론을 보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이론을 싶다고 한다면 첫 번째 취업의 방식은 관련된 직종인 취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건 뭘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각종 본래 이름들을 몇 가지 확인해보고 특징을 잡아봤어요. 특히 이제 요 간접관로 본래 이름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왔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활류본래의 특징과 종류를 묻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됐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 열매체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요 본래 종류 안에서 유사적인 문제 형태가 한 3-4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적으로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거든요. 자, 어떤 거? 임계점에 대한 얘기. 자, 임계점의 임계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최고점에 다다랐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임계의 개념은 바로 뭐다? 가장 초보적인 정점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다기는 가장 꼭대기보다 정점이야. 이 정점이 어떤 정점이냐면 물질의 무엇을 갖다가 물질의 상태를 바꿔주는 상태를 결정하는 최고의 정점 자체가 뭐가 된다? 임계점이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물질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지만 이 정점에서만큼만 아직까지 물질이 정해진다 정해지지 않는다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임계점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안에서는요.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과 증기가 있다라면 증기와 물과 증기 자체의 구별이 된다 안 된다?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 물을 뭐라고 부르죠? 가끔 물을 갖다가 물을 다른 말로는 포화수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여기 증기가 나오니까 증기를 뭐라고 한다? 가끔은 포화증기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한마디로 포화수와 포화증기의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임계점. 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최고의 정점 다 다다랐지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물이 있고 증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증기는 또다시 증발을 합니까 안 합니까? 100도씨의 증기에다 열을 가하면 증기는 뭐다? 온도만 높아질 뿐이잖아. 상태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바로 어디? 임계점에서는요 증발이 된다 안 된다? 증발이 안 돼서 증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증발 잠열이 얼마나? 0이죠 0. 맞죠? 0이고 단위는 뭐가 되지 않은 얘는 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임계점을 갖고 얘기할 때 항상 누구를 표준 상태로 한다는 얘기가 바로 물을 합니다. 자 물 자체를 임계점까지 만들려고 한다면 압력을 얼마를 가야 된다고요? 225 기압이 돼야 한단 말이야. 이 정도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물의 임계점에서 온도가 몇 도가 된다? 374.15도씨가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요것만 보다 임계점에 있어서의 물과 물의 온도 압력이니까 표준값이란 말이에요. 이건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알아셔야 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수업 내용이고요. 요 내용 잘 기억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쉬십시오.